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해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라리가를 보게 되었고, 라리가에 대한 애정도 레알 마드리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인기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얘기나 라리가 얘기를 어디 가서 하고 싶어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고,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손흥민 다음 가는 한국의 슈퍼스타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복귀를 환영하고,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로 복귀하는 만큼 라리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로 복귀하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라리가를 다루는 영상을 만드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에 이번 영상은 이강인 선수로 라리가에 입문하는 팬분들을 위한 간단한 라리가 입문 가이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리가는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를 의미하고, 라리가의 뜻을 살펴보면 스페인어로 리가는 리그를 의미하며 앞에 라가 붙는 이유는 스페인어에서 명사는 여성명사와 남성명사로 나누어지는데, 리가는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여성명사 앞에 붙는 라가 붙어서 라리가라고 합니다. 다른 예시를 생각해보면 토레스의 별명 엘니뇨는 니뇨가 남자아이를 뜻하는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남성명사 앞에 붙이는 엘이 붙은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와 똑같이 20개의 팀이 38경기를 펼쳐 1등을 가립니다. 당연히 승점이 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지만 승점이 똑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와 다른 기준을 가지는데, 프리미어리그는 같은 승점일 경우 득실차로 순위를 정하고, 득실차도 같다면 다득점으로, 다득점도 같다면 승자승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라리가는 이와 다르게 승점이 같은 경우에는 득실차가 아닌 승자승 방식으로 승점을 비교하고, 승자승 방식의 승점도 똑같다면 승자승 방식의 득실차로 넘어가고, 이것도 똑같다면 전체 득실차, 이것도 똑같다면 전체 다득점, 이것도 똑같다면 페어플레이 점수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바로 직전 시즌이었던 25-26 시즌이 마지막 강등권 싸움에서 온갖 경우의 수가 난무하면서 라리가의 승자승 방식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리가는 논이유라는 제도가 있는데, EU 국가 외에 다른 국적의 선수들은 팀에 3명만 보유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논이유 제도가 척합의 같은 규정은 아닙니다. EU 국가가 아니더라도 EU 국가로 쳐주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베리코 문화권 나라들로 대표적인 브라질, 우루과이 같은 남미 출신 선수들은 스페인에 3년만 거주하면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됐을 때는 논이유 선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논이유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밀리탕, 발베르데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 한 사람 혹은 배우자가 스페인 국적이라면 1년만 스페인에 거주해도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논이유 제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하피냐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이라 브라질, 이탈리아 이중 국적 선수이기 때문에 논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논이유 출신 선수더라도 이중 국적으로 라리가 규정 내에서 EU에 포함되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다면 논이유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도 잉글랜드 외에 아일랜드 국적을 갖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서 아일랜드 여권을 받아 등록했기에 논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와 같이 동양인 선수들은 라리가에서 10년을 거주해야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인이 진출하기 까다로운 리그가 바로 라리가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로 스페인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중 국적을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국가대표 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고, 라리가 규정 안에서 논이유에 해당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동양인들의 진출이 어려운 라리가에, 그것도 라리가 3강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세 자리밖에 없는 논이유 슬롯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된 건
임팩트 있는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메오네 감독이 논이유라고 무조건 쓰고 이런 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라리가 셀러리캡 등 여러 뒷목을 잡는 규정들이 더 있지만 일단 라리가 입문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라리가의 회장 테바스를 잠깐 언급하고 각 팀들의 매력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라리가에 입문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알아가고 라리가에 익숙해지시면 자동적으로 라리가 회장 테바스에 대해서 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강인 선수로 라리가에 입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닌 다른 팀의 팬이 되셔도 자동적으로 테바스에 대한 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지기 힘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게 테바스라는 존재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바르셀로나에게 구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CVC 펀드 가입만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비니시우스가 당한 명백한 인종차별에 대해 알바노를 시전하고 라리가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코로나 이후에 구단들을 재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완화하지 않아서 당시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단들이 선수를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게 하는 등 그냥 라리가 발전에 가장 해악이 되는 존재가 라리가 회장 테바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각 리그의 회장들 중 테바스만 거의 유일하게 논란을 만들면서 아가리를 털고 다닙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듭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라리가 경기는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펼쳐집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다르게 꿀 시간대 경기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낮 경기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라리가를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꿀 시간대 경기가 있는데 평소에 저녁에 뛰던 선수들이 낮에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서 경기력이 꼬라박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꿀 시간대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통 똥 같은 경기력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이 영상은 입문자를 위한 영상이니 각 팀들의 매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딥하게 가진 않고 빠르게 레알 마드리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리가에 입문한 당신, 한국 선수가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닌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신다면 저 또한 레알 마드리드 팬으로 우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매력은 당연히 우승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클럽인 것입니다. 라리가 최다 우승팀,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 15-16 시즌부터 16-17 시즌, 17-18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언제나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오고 싶어하는 클럽이고 스타 플레이어가 넘쳐나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알 마드리드 회장인 페레즈도 스타입니다. 전 세계 어떤 회장보다 유명한 회장이고 갈락티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페레즈가 만들어낸 정책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레알 마드리드 회장으로 활동하셨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성적 부진의 이유로 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재선거를 통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페레즈라는 사람이 회장직을 오래 유지하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 안에서 페레즈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이 되신다면 수비를 등한시하는 페레즈 영감님의 모습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2시즌 연속 무관을 달성하면서 암흑기에 들어섰고 암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비에 돈을 쓰고 페레즈 본인이 좋아하는 무리뉴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지금 입문하시면 대격변의 시작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레알 마드리드를 시작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주요 선수들을 말해보자면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입문하시면 음바페랑 비니시우스로 기존 팬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실 수 있는데 그냥 왜 저러냐 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잘생겼고 무리뉴 아래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 활용될 선수입니다. 벨링엄의 피지컬적 강점과 그 안에서 나오는 대단한 플레이를 감상하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적인 팀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강점이 발휘되면서 폭발적으로 템포를 올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라리가에 입문하시고 레알 마드리드의 팬이 되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라리가에 입문한 당신, 한국 선수가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를 응원하신다면 바르셀로나의 근간이 되는 라마시아의 대단함과 최고의 결과물은 리오넬 메시지만 메시의 뒤를 잇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라마시아는 바르셀로나의 최고의 매력이자 최고의 유스 시스템입니다. 라마시아 출신 선수로는 메시와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푸율, 피케가 대표적이고 지금은 가비와 페르민 로페스, 라민 야말까지 이 외에도 라마시아는 정말 많은 선수들
선수들을 발굴하고 배출해냈습니다. 한국 국대 경기에서 이승우와 백승우를 보셔서 아신다면 과거 한국에서 유명했던 라마시아 3인방이 있었는데 이승우, 백승우, 장결이가 라마시아 소속으로 성장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르셀로나에 입문하신다면 라마시아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자원에 눈길이 갈 것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플레이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트래블을 달성한 클럽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매년 경쟁하며 우승에 가까운 클럽입니다. 최근 들어 재정적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한지 플릭 감독 아래에서 2시즌 연속 리가 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틀이 잡혀있고 다가오는 26-27 시즌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성과를 이뤄내며 이제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입문하신다면 한지 플릭 감독의 강력한 압박 체계 아래에서 굉장히 빡센 축구를 보시는 재미와 트로피를 획득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주요 선수들을 말해보자면 라민 야말, 페드리, 주안 가르시아를 뽑고 싶습니다. 라민 야말은 리오넬 메시의 뒤를 잇는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넘버 10입니다. 메시와 마찬가지로 왼발잡이에 15세 9개월이란 나이에 2-2-3 시즌 1군에 데뷔하면서 이제는 재능을 만개시켜 바르셀로나의 확고한 에이스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07년생으로 만 19세입니다. 직전 시즌인 25-26 시즌에 하피냐가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혼자서 통나무 빡세게 드는 라민 야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드리는 놀랍게도 그 누구보다 라마시아 출신처럼 공을 차지만 라마시아 출신이 아닙니다. 공격에서 라민 야말의 플레이를 보고 감탄한다면 중원에서 페드리의 플레이를 보며 감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안 가르시아는 골키퍼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찾고 찾던 골키퍼로 직전 시즌이었던 25-26 시즌에 영입되었는데 곧바로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솔직히 최고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01년생으로 골키퍼로 치면 어린 나이인 주안 가르시아의 성장을 보는 재미도 바르셀로나에 입문하신다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는 과거 티키타카로 경기를 지배하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굉장히 빡센 축구로 경기를 지배합니다. 에너지 레벨이 매우 높고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를 내세워 새로운 왕조를 구축해나가는 바르셀로나에 입문하신다면 축구를 보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 바르셀로나의 팬이 되시는 건 딱히 추천하진 않지만 바르셀로나의 팬이 되신다면 세계 최고의 라이벌 더비 엘클라시코를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리가에 입문한 당신 이강인 선수와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문하신다면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축구와 끈기와 투지를 불태우는 선수들을 볼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약 15년째 이끌고 있는 감독인 시메오네까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낭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투지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현대 축구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낭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말하면서 시메오네 감독을 도저히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10년대부터 라리가에서 올라서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양강구도를 본인들이 포함된 3강구도로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양강구도에 도전장을 던진 팀들은 많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큼 오랜 기간 유지한 팀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경쟁하며 라리가 3강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홈구장을 비센테 칼데론에서 메트로폴리타노로 이전하고 최근 구단 수익 규모도 올라오면서 재정 면에서도 라리가 3강 구도를 굳히고 있습니다. 거진 15년의 기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성적과 구단의 기틀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은 단 한 사람, 디에고 시메오네였습니다. 시메오네를 그저 442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많은 억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며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에게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계속 증명해 왔습니다. 결국 시메오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함께 성장했고 이겨냈으며 라리가 정상에도 올라섰고 단 하나의 도전 과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도전 과제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입니다. 누군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체급을 이유로 말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체급상 앞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팀으로 투지와 열정을 불태워 불가능이라는 말에 도전하고 이겨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의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아직 이뤄내지 못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 선수가 시메오네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라리가에 입문하시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이 되신다면 비록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주는 낭만에 취해 자연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응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선수들을 말해보자면 수비에서 한측고 푸빌과 그냥 축구를 잘하는 마르쿠스 요렌테, 미드필더에서 바리오스가 있습니다. 한츠코와 푸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대표할 수비수들입니다. 모두 직전 시즌인 25-26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대표할 수비수들이고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후방을 지켜줄 선수들입니다. 마르코스 요렌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풀백, 미드필더, 오른쪽 윙어 자리까지 심지어 최전방에서도 압도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1인분 그 이상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바리오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직전 시즌에 부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빙 레전드인 코케가 생각 이상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잠시 코케를 말해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장이자 구단 유스 출신이며 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고 그의 축구 커리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외에 다른 팀의 이름은 전혀 없는 원클럽맨입니다. 이런 코케에 딜을 잇는 선수가 바로 바리오스입니다. 앞서 말했듯 부상으로 아쉬웠던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전반기에 바리오스가 보여준 실력은 진짜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는 것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 에이스의 행선지이니 당연한 관심이긴 합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 하나만 바라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문하신다고 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주는 축구와 생각 이상의 다채로운 전술을 보여주는 시메오네의 모습, 투지와 열정을 불태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고 왔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주는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응원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벌 팀으로 마드리드 더비라는 더비전을 치르게 됩니다. 엘클라시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문하신다면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라리가로 복귀하는 지금 라리가에 입문하셔서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의 팬이 되신다면 솔직히 어떨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전 시즌인 25-26 시즌에 입문하신다고 하면 저는 마르셀리노의 4-4-2의 고행길이 예상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면 라리가는 어찌 보면 시메오네가 4-4-2로 대표되는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컨셉을 유행처럼 만들어냈고 마르셀리노는 이 4-4-2를 계속해서 써왔던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4-4-2 원패턴으로 만약 경기에서 밀려서 선제골 먹히면 그대로 패배하는 똥만 노잼 축구였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간간히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아레알에 입문하신다면 마르셀리노 감독이 아닌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6-27 시즌이 어떨지 도저히 예측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이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니고 페레즈가 라이오에서 보여준 모습이 4-4-2 원패턴은 절대 아니었고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한 만큼 비아레알의 변화는 기대감을 동반하기에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어쩌면 지금 비아레알에 입문하시는 건 비아레알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에는 모두가 아실 과거 아스날에서 뛰었던 니콜라 페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페페가 비아레알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번이 기회입니다. 라리가에 입문하시고 비아레알의 팬이 되신다면 이니고 페레즈 감독과 함께 비아레알의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리가에 입문하시면서 레알 베티스의 팬이 되신다면 과거 맨시티 감독이었던 페그리니 감독과 이스코 시프트로 유명했던 이스코의 맨유의 팽이로 활약했던 안토니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베티스에 입문하시면 성적으로는 저점 매수가 아니지만 경기력에서는 저점 매수가 맞습니다. 직전 시즌인 25-26 시즌 이스코 중심의 팀인데 이스코가 부상으로 거의 모든 경기를 빠지게 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페그리니 감독이 아무리 이스코 의존도가 높은 감독이라 평가받지만 이스코 중심의 전술 외에 새로운 전술적 포인트를 다가오는 26-27 시즌에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입문하신다면 페그리니 감독이 경기력적으로 아쉬웠는데 어떤 새로운 전술적 포인트를 가져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고 팀에 입혀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베티스는 그아우로 불렸던 호아킨이 레전드인 클럽으로 유명한데 베티스는 스페인 현지에서 인기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보면 5
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클럽입니다. 그만큼 팬들의 응원도 열성적이고 평균 관중 6만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대표적인 축구 클럽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비야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현지에서는 베티스의 인기가 압도적입니다. 사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맹주는 레알 베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때 데니 우송이라는 축구 선수를 영입하면서 세계 최고 이적료를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장 리모델링에 들어가 기존 홈구장인 비아마린이 아닌 다른 구장을 쓰고 있고 훈련장도 몇 년 전에 새로 만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이적 시장에서 영입 방출에 소극적인 팀이었는데 구장 리모델링이 다가오는 26-27 시즌 중반부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정화가 된다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이적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레알 베티스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강인이 성장한 클럽이자 이강인의 친정팀인 발렌시아로 입문하신다면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한 시즌 좋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 곧바로 꼬라박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특이 취향이시라면 발렌시아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발렌시아도 레알 베티스처럼 저점 매수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맞습니다. 저점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터림이 구단주로 있으면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발렌시아의 지금 스쿼드와 고점이었던 다비드 비아, 다비드 실바로 대표되던 시절을 비교하면 완전 발끝 저점은 아니고 정강이 혹은 무릎 위치의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피터림이 있으니 이런 저점이 강제로 무릎이 꿇어지면서 발끝만큼의 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입문자용 영상이기에 피터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그냥 발렌시아를 조져버린 싱가포르 구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마르셀리노와 함께 저점을 올려서 100까지 도달했는데 피터림이 마르셀리노와 싸우면서 100까지 올린 저점을 누워버리면서 발끝 저점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라리가의 근본만큼은 발렌시아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마음으로 발렌시아와 함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입문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서 세비야도 발렌시아와 마찬가지로 지금 입문하신다면 고행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팀입니다. 솔직히 유스 자원들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재정적으로 받쳐만 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구글에 세비야 재정만 검색하셔도 바로 누적되는 적자, 붕괴되는 전통이라는 글과 해외 기사를 살펴봐도 얼마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소한 1인분은 해주는 후안 이글레시어스와 용 구리디, 상간테를 FA로 영입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나름 포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악성재고 야누자이가 떠나긴 했지만 침수차 마르캉이나 다른 악성재고들도 정리하고 팀이 기틀만 잡힌다면 직전 시즌인 25-26 시즌처럼 강등 싸움에 휘말릴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세비야에 입문하면 저점 매수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 재정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이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문자용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세비야의 또 다른 매력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와 맞먹는 난이도의 유로파리그 3연패를 달성한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근본과 역사가 있는 클럽이고 베티스와 함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비야에 입문하는 것이 순례길을 걷는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포텐셜이 있는 클럽이기에 입문하신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대표적인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와 아틀레틱 클루브입니다. 두 팀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는 팀들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부터 말해보자면 아틀레틱 클루브가 바스크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축구 클럽이라면 소시에다드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해 외국인 선수들도 쓰는 바스크 지역의 축구 클럽입니다. 그리고 이천수 선수의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습니다로 유명한 클럽입니다. 지금 소시에다드는 알과실 감독이 떠난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샤비 프리에토, 메리노, 수비멘디, 멘데스 등 대단했던 미드필더진도 이제는 다 떠났고 수비에서도 진작 떠난 르누르만과 최근 아리치 옐로스톤도도 떠났습니다. 최근 감독도 알가실 감독 이후 프란시스코라는 감독이 선임되었다가 25-26 시즌 나락갈 뻔했지만 마타라조 감독이 소방수로 부임하면서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이런 마타라조 감독과 최근 재계약했고 다가오는 26-27 시즌도 소시에다드와 마타라조 감독은 동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시다드에 입문하시면 변화의 시기에 입문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소시다드의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시다드와 마찬가지로 아틀레틱 클루브도 감독이 발베르데에서 에딘 테르지치로 바뀌면서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소시다드와 다른 점은 마타라쪼 감독은 코파델리 우승으로 보여준 것이 있기에 완전 기대감으로 차 있다면 아틀레틱 클루브의 에딘 테르지치 감독은 기대는 되지만 한편으론 어떨지 예상이 안 돼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많이 옅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바스크 출신 선수들로만 선수단을 구성하는 아틀레틱 클루브인 만큼 그 불안감은 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존 에이스였던 산세토와 니코 윌리엄스 모두 직전 시즌에 너무나도 좋지 못했고 새롭게 부임하는 테르지치가 과연 제한된 상황에서 얼마나 잘해나갈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아틀레틱 클루브에 입문하시면 불안한 아틀레틱 클루브를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틀레틱 클루브의 팬이 되신다면 낭만이라는 단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바스크 출신 선수들만 쓰면서 스스로 핸디캡을 갖고 투쟁적으로 부딪히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모습은 한편으론 바보 같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로피를 따내면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아실 수 있는 FM에서 영입하면 욕먹는 선수인 무니아인이 있었던 클럽이고 무니아인과 다이나믹한 축구를 보여줬던 유리 베르치체는 아직 아틀레틱 클루브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틀레틱 클루브의 오른쪽을 책임졌던 오스카 데 마르코스는 최근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에 입문하시면 현재 상황 자체는 분명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틱 클루브가 보여주는 낭만을 느끼신다면 응원하는 맛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아틀레틱 클루브로 라리가에 입문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직히 라리가 입문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팀들 외의 팀들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위에 라리가 3강을 제외한 비아레알과 레알 베티스, 발렌시아, 세비야, 소시에다드, 클루브는 입문하실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외의 팀들은 솔직히 입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짧게 매력 포인트들 언급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셀타비고의 매력 포인트는 히랄데스 감독 아래에서 유스 출신 선수들을 올렸으면서 셀타비고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에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강한 느낌이 드는 클럽이고 핵심 멤버였던 민기사가 떠나면서 타격이 있지만 결국 히랄데스의 셀타비고이기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됩니다. 다음으로 헤타페는 보르달라스 감독 아래에서 좋게 말하면 강인한 팀, 좋지 않게 말하면 이기기 위해서 거친 면을 보여주는 팀으로 이런 축구와 잘 맞는 분들에게 매력이 있을 클럽입니다. 물론 저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기에 헤타페가 거친 모습을 보여주면 화나긴 합니다. 하지만 헤타페가 구사하는 거친 축구를 매력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헤타페는 매력적인 팀입니다. 다음으로 라요 바이카노는 이니고 페르지 감독이 비아레알로 떠나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날 클럽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한 클럽이고 이시팔라손, 알바로 가르시아, 데프루토스 등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매력적인 클럽입니다.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테크니컬하기보다는 개싸움에 들어가면 위력적인 선수들이 많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런 축구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라요를 과감하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시즌 전반기에 돌풍을 일으킨 클럽이었습니다. 주요 전략은 세트피스였고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후반기에는 전략이 다 들통나면서 18경기 무승이라는 미쳐버린 모습을 보여주며 꼬라박긴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지역 라이벌인 클럽으로 더비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고 카브레라 칼레로 수비 라인이 몇 년째 반복되면서 스쿼드가 고착화된 느낌이 있다고 하지만 25-26 시즌 전반기 고점이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 엘체를 함께 보자면 어쩔 수 없이 강등 경쟁이 예상되는 팀들입니다. 특히 엘체 같은 경우는 알바로 로드리게스도 본머스로 떠나 보냈기에 26-27 시즌 잔류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치열하게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면 알라베스와 엘체를 보시면 됩니다. 레반테와 오사수나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반테는 제가 매번 말하고 라리가를 대표할 공격수로 성장할 선수로 뽑는 SP가 있는 클럽이고 오사수나는 라리가 전통의 공격수 부디미르가 있는 클럽입니다. 이들도 알라베스와 엘체와 마찬가지로 강등 경쟁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수가 가진 힘으로 어쩌면 가능성이 낮지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클럽들입니다. SP와 부디미르를 보는 기대감으로 볼만한 클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격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6 시즌이 끝나고 라리가로 승격한 팀들은 라신과 말라가, 데포르티브 아코르냐가 있습니다. 모두 추억의 팀들이고 이것만으로도 볼만한 재미가 있을 클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리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경기를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라리가에 입문하셔서 같이 재밌게 라리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